네, 어느덧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201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전략도 이에 맞춰서 세워보셔야겠죠.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 토마토 투자자문 오윤희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시원스럽게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이 엄청 났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어제 시장은 말 그대로 정말 시원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2010선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되고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지수는 상승폭을 더욱 확대를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한 가운데 특히 자동차 주들의 강세가 아주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28억 원과 1,594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은 4,926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908계약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85계약과 8,454계약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는 정말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올라서 좋긴 좋은데요. 사실은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일 만한 시장이었나, 현재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라는 점들도 좀 의문점으로 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잠시 뒤에 말씀드릴 부분도 있겠지만 유럽 쪽에서 지금 자금이 좀 풍부한 상태가 되겠고 이 시기에 추가 완화가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력에 의한 그 수급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주가 유독 강세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2000선을 넘으면서 증권주가 아주 불을 뿜었는데요. 2000선 안착과 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증권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증권이 4.73%, 동부증권이 3.79%, 하나투자증권이 3.4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동부증권은 IM투자증권 인수를 위해서 예비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런 공시를 내놓았는데 동부그룹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동부증권이 몸집을 좀 키우면서 오히려 타겟책으로 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또 지수 상승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계 그 닭고기 업종이 그 국산 삼계탕이 미국 수출 재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마니커가 5.93% 그리고 하림이 4.6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가 사물인터넷 혁신센터를 개설한다는 소식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효성 ITX가 5.01%, 링네트가 3.75%, SNC 2.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증권주가 날개를 달았네요. 그리고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정말 외국인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될 텐데요. 외국인 매수 전환, 이제는 기조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유럽 자본시장에서의 그 자금이 아주 풍부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20의 추가 완화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어우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그 러시아 자금이 유로존 진출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규모가 그 1,600억 유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1,600억 유로라는 자금은 그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자본과 또 러시아의 그 부호들의 자금이 키프로스 쪽을 통해서 유로존을 진입하고 있는 부분을 드라기 총재가 언급을 함으로써 드러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력이 한층 강화된 부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유로 급락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유로화가 증가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표를 준비된 표를 보시게 되시면 준비된 표는 그 유로와 달러의 환율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유로가 갑자기 그 100핍 정도, 100핍 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에 자금이 돌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때가 되겠고요. 이런 100핍 이후에 갑자기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유로화 강세의 배경으로 그 중국이 달러 매수와 위안화 매도를 통해서 얻은 달러를 팔면서 그리고 유로를 구입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과 또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자국의 준비금 달러를 방출하고 대신에 유로를 구입했다. 이런 관측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직접 입으로 러시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부유층의 개인들의 자금까지도 가담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줌에 따라서 러시아 자금들이 유럽을 통해서 다시 글로벌적으로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러시아의 해외 자산 소환으로 그동안 글로벌 마켓에서 빠져나가서 러시아 내부에 쌓이던 자본들이 다시 유로존을 통해서 글로벌 마켓에 통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힘들었었는데요. 다시금 폭락과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유럽 자본시장에는 자금이 아주 풍부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외국인의 자본력에 의한 수급시장 시즌2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시해 주셨던 주도 업종들의 흐름도 살펴보겠는데요. 음식료 업종 짚어주셨고 롯데 쇼핑 제시해 주셨는데 흐름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어제는 제가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드리고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음식료 업종, 저배터 업종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외국인의 이런 갑작스러운 수급 변화 때문에 지수는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롯데푸드는 0.76% 상승하는 부분에 만족을 했었고요. 하지만 롯데푸드라는 그 종목 자체는 최근에 신용등급 상향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회사채 흥행이 아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500억 모집하는데 기관 자금만 1,250억이 모이는 정도로 볼 때 이런 주식의 평가도 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롯데푸드는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금융, 공기업 쪽으로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흥국 MSCI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었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전환 중에는 오히려 또 좀 매도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을 기관이 채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귀환과 함께 또 어제 외국인의 재매수 의지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금융, 공기업 업종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업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종목은 뭘까요? 네, 종목으로 꼽자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지수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장이 재진행되고 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더 이상 지수를 논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투신의 오히려 수익률 게임을 위한 삼성전자를 좀 이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 여부도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 지수가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에서 20포인트 사이에는 펀드 환매가 대량으로 일어나는 또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신이 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예상 지수 밴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2001포인트에서 2020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변곡점으로는 1993포인트와 2021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귀환함으로써 그 2000포인트가 돌파를 아주 쉽게 또 빠르게 했는데요. 또 준비된 표를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은 지금 현재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수급 시장을 다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유럽발 러시아의 자금 1,600억 유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6월에서 7월은 일본 연금에 2조 엔에서 4조 엔 가량의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일본 2,000선 이상에서는 일본 연기금의 자금은 좀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는 자본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 수익을 올려야 되는 자본이기 때문에 2,000선에서는 좀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이 1,600억 유로
이 자본은 충분히 수급장을 이끌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앞으로도 시장이 좀 더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까지 좀 수익률 게임을 지속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관심 있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2000이라는 저항선이 이제는 좀 지지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장세 속에서도 좀 성공 투자하시면서 이런 분위기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스피 대형지 쪽으로 오늘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